안녕하세요. 빠바라먹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HBM 값이 50% 급등함에 따라서 삼성전자 내년 영업이익이 133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이 노무라 증권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HBM3 12단 재계약가가 무려 절반 이상이 올라버렸으니까 당연히 주가는 천정을 뚫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기저의 움직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었죠. 미국 주식 중에 산타랠리가 아니라 거의 그냥 폭망에 가까운 이 미 증시가 아닌가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24일, 25일 미국 주식은 굉장히 힘을 못 썼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혼자 5%, 6% 상한가를 쳤었죠. 그러다가 조금 내려왔는데 이렇게 지금 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이 상당한 쌍끌이 여성과 같은 견인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마이크론이 전적으로 미국 경제 3분기 4.3% 깜짝 성장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전혀 무리가 아니죠. 게다가 강한 소비. 결국 지금 미국의 체감 물가는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지갑을 열어서 지출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상류층들이 워낙에 돈을 많이 뿌려대니까 이런 어떤 강한 소비를 이끌었다라는 또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관세와 고용 냉각 우려 때문에 상당히 경제가 휘청거리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많았었는데 워낙에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지금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반도체 호재까지 터지고 있잖아. HBM 가격이 로켓처럼 지금 치솟고 있고 그대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50% 이상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칩당 300달러에서 500달러. 야, 200달러 갭이 있네. 이거 그냥 앉아서 버는 거죠, 기업이. 뭔가 가치 투자를 해가지고 설비 투자 플러스 고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 돈이 복사되는 거 아닙니까? 가격 자체가 올라가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일하게 한국 이 주식시장에서 SK와 삼성전자가 산타랠리를 궤적을 찍었습니다. 미국도 못 찍은 산타랠리 궤적을 찍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더 의미가 있는 건 삼성전자가 지금 마이크론의 2025년 3분기 HBM 시장 매출 기준 점유율을 앞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고 판매량은 직전 분기 1.8배, 거의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 5만 원대 깨져서 4만 전자 간다고 난리를 죽이면서 그냥 이거 팔아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거의 그냥 멘탈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휘청거렸었죠. 이제 삼성전자는 거의 로또에 가깝게 이게 지금 HBM 가격이 로켓처럼 지금 치솟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돈을 복사하는 거의 로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로 상당한 어떤 상승세를 구가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적으로 18억 달러 미국에서 파워볼이 당첨이 됐죠. 여담이지만 2조 6,010억 원. 야, 로또 당첨금이 2조면 이거 우리나라는 n분의 1이야. 10명, 20명이 막 당첨이 되기 때문에 야, 이게 참 미국은 사이즈가 틀리네. 틀려. 하여간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HBM 가격이 로또 당첨된 것처럼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서 지금 5.3%에서 6%가량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자, 여기서 올라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 여기 조금 저점으로 내려올 때 줍는 게 낫죠. 지금 너무 올랐어. 지금 12만 원까지 지금 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12만 7천 원까지 글쎄요. 이게 조금 조정기가 와가지고 더 올라가겠죠. 주식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요걸 명심하시고 삼성전자 주가 추이는 어쨌든 올해 1월에서 12월까지 거의 50% 이상 성장을 한 거죠. 5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 넘어섰으니까 하이닉스 역시도 지금 60만 전자로 지금 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금융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11만 전자 재탈하는 삼성전자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그 밑에 폭락세로 돌아선 부동산 관련주입니다. 딱 내년 2026년도 시장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아주 명확관화한 지표가 아니겠습니까? 반도체는 상점을 짓고 부동산 관련주는 거의 폭락입니다. 폭락.
건설 관련주는 지금 뭐 거의 40% 이상 그냥 뚝 떨어져 버렸어요. 동부건설, 태영건설, 금호건설 뭐 무섭게 질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완전히 꼬로박고 있는데 앞으로 2026년 아파트 시장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공급 부분에서 공사비 상승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재건축을 하면 할수록 옛날에는 뭐 황금알을 낳는 거의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엄청난 로또 같은 차익이 있었는데 이제 오히려 집주인들이 7억에서 10억을 더 내야 돼. 그러니까 집주인들 뭐 날벼락 맞은 거죠. 뭐 분담금도 매년 상승할 전망이고요. 결국 자기가 자가를 가지고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들이어서 이제 그 보증금으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카바링을 했던 사람들, 집주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전세 놓은 집주인들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별히 재건축을 앞둔 단지는 지금 뭐 최근 공사비 급등하면서 뭐 인건비, 자재비 뭐 천문학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그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100%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분담금이 10억이 넘어요. 압구정 4구역 같은 경우는. 폭탄이 아니라 핵폭탄이지. 10억 내야 뭐 준다? 새 아파트. 그것도 내 아파트입니다. 내 거. 내 건데 10억을 내야지 내 걸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은 경색 국면에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26년 부동산 뭐 다시 오른다 뭐다 뭐 상승세로 간다 하는데 동서남북 어디에도 호재 하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신축 분양 시장은 분양가 더 올라. 구축 시장은 거래 절벽 90%에 대출 규제 막혀 있고 그리고 부동산 규제 막혀 있죠. 재건축 시장 쪽은 분담금 폭탄 때문에 거의 뭐 돌아가시기 직전이고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던 곳이 일본이었으며 일본 엔저 때문에 거의 뭐 이 전체적인 국민 삶의 질이 뚝 떨어졌죠. 인플레이션에 가깝게 물가는 올라섰고 거의 뭐 돈맥경화에 걸릴 정도로 유동성의 위기가 많이 왔었는데 다카이치 사나이가 딱 들어서면서 니혼와 사이무노 오모미니 카테루카 결국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가 어마무시하게 재정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게 막힌 돈의 흐름을 좀 뚫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채무에서 이 무게감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공격적으로 유동성 확대 정책을 펴고 있어서 일본은 굉장히 부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1900조 아닙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 요거 터져버리면 지금 요게 부동산이 물고 있는 게 1200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수십 년간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해줬고 저금리 정책 하면서 아파트 사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동산 왜곡된 시장 가격을 만들어 놨습니까? 이 부채는 결국 유동성 폭발입니다. 폭발이 그냥 뭐 건전한 레버리지 의미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스스로 와해되고 붕괴될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의 자금이 금융시장 쪽으로 선순환되는 게 가장 급선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집값 안정이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살리는데 가장 필요한 집값 정상화가 결국 한국 경제의 정상화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환율이 1480원을 뚫었었는데 1440원까지 일단 내려왔고요. 한국은행은 여러 가지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 환율 변동성이 어느 정도 1월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물음표. 그다음 집값 안정화. 집값은 현장 거래에서는 금매 거래가들이 집주인들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내려치기 때문에 상당히 현장 거래의 거래가들은 역동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지표가 거꾸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시장 전체의 객관적인 전망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돈 안 흐르죠. 수요는 완전히 지갑 닫았죠. 공급도 지금 분양가를 천정부지로 녹여서 낼 수밖에 없어. 지금 뭐 원가 상승분이 워낙에 뭐 축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출 규제 있죠. 부동산 규제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장은
뭔가 어떤 호재 하나를 딱 밟고 올라서야 되는데 그 호재 자체가 이제 거의 근본적으로 없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그러니까 이런 지표가 나온다는 게 이게 지금 도깨비 시장입니다. 도깨비 시장.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러니까 뚝딱뚝딱 한다고 해서 예전에는 정말 뚝딱뚝딱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 예. 금융시장 자체가 첨단화되고 첨예화되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관계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고스란히. 그죠? 이렇게 함수관계로 지금 이어져 있고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엄청난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지금 위안화가 지금 7위안까지 올라섰어요. 쭉 그냥 내리박다가 자 위안화 강세는 결국 이 원화 강세를 좀 끌어올릴 가능성도 높고 지금 뭐 1445원입니다. 80원까지 갔었던 게 이제 40원까지 내려섰는데 이 환율 변동성을 이제 하느니 아주 집중도 있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결국에 가서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쪽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한국 부동산 시장의 대분수령은 2026년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1월, 2월, 3월 엄청난 가격 변동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서울이 지금 2,000건밖에 안 되는 거래량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요지에 있는 아파트들 신현대 11차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8억이 떨어졌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지표죠. 그 다음에 강남구 자체가 지금 뭐 73건에 그치는 거래량, 아주 빈약한 거래량. 당연히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네요. 이런 지표가 정상인데 이런 지표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이 헷갈리는 겁니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3억 그리고 4억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 송파구도 거래량이 119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마포구, 마포 한강 프로지오 7억 하락했고 상암 월드컵파크 9단지 3억 3천 하락하고 있네요. 마포구 역시도 31건. 그러니까 강남과 비강남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송파구도 확실하게 거래량이 줄었고요. 비강남권에서 그래도 강남에 준하는 어떤 상승세를 보였던 마포구도 31건으로 줄었습니다. 노원구, 비강남권에서 가장 회전량이 높은 아파트 거래가 빈번한 중계동, 라이프 청구 신동아가 4억 2천, 롯데우성이 4억 1천만 원. 12월 달 거래입니다, 다. 이런 식으로 4억 이상 떨어져 나가면 노원구는 뭐 반토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되면 앞으로 노원구도 189건에 그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량이 쪼그라들고 있는데 어떻게 가격이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지표들은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지표다. 지금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도 지금 주춤은 하고 있지만 2026년도에는 재정 확대 정책이 일본 다카이치 산하에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중간 선거까지 껴 있어서 상당히 기준금리 인하라는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은 반도체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인 엄청난 유동성, 유입을 힘입어서 굉장한 랠리를 펼쳐나갈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5,000p, 6,000p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대약진의 현상이 보이고 반면에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가격 자체가 다운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은도 지금 7.69 미쳤습니다. 은이 실버가 아니에요. 골드를 이제 완전히 그냥 한판석으로 내리 눌렀으니까. 구리도 4.7, 야, 코퍼가 지금 4.74입니다. 이런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보, 지금 안 사면 늦을까? 금은 놓쳤다. 금은 뭐냐? 구리란 얘기죠. 구리값이 뭐 천정부지로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금값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초라한 그런 어떤 금값의 모습인데 뭐 그래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왔던 랠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리와 은이 엄청난 가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전기전자, 반도체, 재생에너지, 첨단 산업이 엄청나게 지금 뭐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적으로 공급이 안 돼 지금 관세 때문에 관세 지형도가 이런 지형도를 만들어 놨다니까 구리와 은의 가치를 확 높여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뭐 유야무야 되면서 뭔가 좀 흐트러지게 되면 이거 다시 떨어지겠죠. 이런 면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좀 엄청난 자산 가치들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제 비트코인도 뭐 올라쳐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지금 그냥 내리받고 있죠. 근데 존버를 외치고 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내년에 통화정책 전환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 일단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명운을 걸고 이제 뭐 도전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나 아마 공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이벤트와 제도권 채택, 뭐 확대 등등들이 있어가지고 비트코인은 그래도 좀 위험한 자산이다. 이게 변동성이 너무 커요. 이게 실체가 없잖아,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은. 그죠? 그래서 심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지금 패드워치에서 말하고 있는 1월달 미국의 기준금리 가능성은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81%인데 요거 이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든 이 그래프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말머리를 돌리게 되면 뭐 증시야 뭐 엄청나게 뭐 폭발을 하게 될 거고, 한국 증시야 지금 뭐 잘 나가고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 이런 금융시장 대비 확실하게 완연한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내년도에 세제 개편이 일어납니다. 양도세 중과 30%. 자, 집을 팔기 위해서는 6개월 전에 내놔야죠. 5월 29일까지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고 잔금을 딱 치러야 됩니다.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30% 세금을 맞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매물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가격을 확실하게 낮춘 숨을 죽인 매물들이 엄청나게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지금 부동산 시장의 정황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세계가 어떤 식으로 유동성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지신다면 앞으로 뭐 한국 아파트 시장 어떻게 될지 뭐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헷갈리는 지표가 나와도 그 지표를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만의 기준을 딱 세운다면 리스크 없이 충분히 허들이 낮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기회를 분명히 잡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미국의 충격적인 어떤 지표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아주 강력한 이 소비에 기반한 여러 가지 경제, 파란불을 깜빡깜빡 켜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기준금리도 1월 달에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재정 확대 정책을 공격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또 하락 쪽으로,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기운다면 금융시장은 또 엄청난 또 부음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반면에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 호재도 없다. 모든 게 다 지뢰밭처럼 악재가 깔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오른다라는 이상한 도깨비 시장 같은 그런 분석들, 전망들은 좀 잘 걸러내시고요. 허들이 일단은 낮아진 상황에서 저점에 내리꽂힌 구축들 하나둘 주술 수 있는 그런 기회 무주택자들에게 분명히 옵니다. 어느 때보다도 무주택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상으로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